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Story Radio Station. 뜨거운 여름날에요. 그 자동차 엔진이나 노트북에서 나오는 열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그 아지랑이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사실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이 쓸모없어 보이는 열을 곧바로 전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전기를 써서 냉매나 그 시끄러운 압축기 없이 아주 조용하고 정밀하게 뭔가를 차갑게 만들 수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마법 같은 기술, 열전소자입니다. 네, 열전소자는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아주 자유자재로 바꾸는 특별한 반도체 부품인데요. 사실 그 원리 자체는 19세기에 이미 발견됐어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우리 생활이나 산업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열전소자가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주 탐사나 웨어러블 기기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에 서로 완전히 정반대 작용을 하는 두 가지 과학 원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꼭 동전의 양면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재백 효과랑 펠티어 효과인데요. 네네. 먼저 재백 효과는 간단히 말해서 열이 전기가 되는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도체를 붙여놓고요. 한쪽은 뜨겁게, 다른 쪽은 차갑게 만들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온도 차이 자체가 일종의 압력처럼 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뜨거운 쪽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막 받아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상대적으로 차갑고 좀 한산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바로 전류가 되는 겁니다. 아, 뜨거운 에너지가 전자를 밀어내서 발전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그 반대라는 펠티어 효과는 전기를 넣으면 온도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펠티어 효과는 전기로 냉각과 가열을 만드는 원리죠. 이번은 반대로 그 소자에 전기를 싹 흘려주면 이 전자의 흐름 때문에 한쪽 면은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차가워지고요. 반대쪽 면은 그 흡수한 열을 방출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오, 그거 약간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동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가는 거니까 원리가 아주 비슷해요. 와, 소자 하나로 발전도 되고 냉각도 되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먼저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워 보이는 냉각 기술, 이 펠티어 효과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기술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펠티어 효과의 가장 큰 장점은 압축기랑 냉매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아, 그 시끄러운 거요? 네, 그래서 소음이 전혀 없고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으면서 심지어 1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죠. 이런 특성 덕분에 아주 특별한 곳에서 조용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자김치독입니다. 아, 그 작은 김치 냉장고요? 네, 맞아요. 20리터짜리 김치톡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부품이 고작 명암 크기, 가로 세로 한 4cm 정도 되는 열전소자 하나뿐이거든요. 잠깐만요, 진짜요? 그 명암만한 거 하나로요? 네, 이 작은 부품이 바로 김치 맛의 비결인 셈이죠. 내부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유지해서 김치를 석 달 이상 아삭하게 보관해줍니다. 와, 저희 집에도 그거 있는데 저는 그냥 작은 냉장고라고만 생각했지 그 작은 부품 하나가 그 역할을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쩐지 일반 냉장고처럼 윙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게 압축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소음 없는 편리함이 핵심이죠. 요즘 많이 쓰는 냉온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수기에도요? 네, 열전소자 덕분에 물맛이 가장 좋다는 4도씨까지 정밀하게 냉각할 수 있고요. 시끄러운 압축기가 사라지니까 제품 크기를 기존보다 40% 이상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40%나요? 와, 그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정수기 디자인이 요즘 그렇게 슬림해진데 이런 기술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죠. 또 진동이 심한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니까 고급 승용차의 음료수 냉각기에도 널리 쓰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의 심정부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첨단 기술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 고성능 CPU나 통신용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국소적인 열점, 그러니까 핫스팟이라고 하죠. 네, 핫스팟. 그걸 콕 집어서 정밀하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비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해결사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로 온도를 정밀 제어하는 것도 정말 유용한데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버려지는 열로 전기를 만든다는 개념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이야기처럼 들려요. 당장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폐열을 생각하면 잠재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60% 이상이 결국 사용되지 못하고 폐열, 즉 버려지는 열의 형태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60% 이상이요? 네, 이걸 다시 거두어들이는 게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핵심이고 재백 효과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특히 제철소나 소각로, 화학공장처럼 수백 도가 넘는 고온의 폐열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이 이 기술의 주 무대죠. 그럼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포스텍 연구팀이 KCC 김천 공장에서 공장 폐열을 전기로 바꾸는 실증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요? 네. 공장의 그 뜨거운 설비 표면에 열전 소자를 붙여서요.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낸 거죠. 이건 공장에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장이 자체 발전소가 된다는 발상 정말 대단한데요.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활발하다고요? 자동차야말로 움직이는 폐열 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뜨거운 배기가스를 통해 그냥 대기 중으로 버려지거든요. 바로 이 수백 도에 달하는 배기관에 열전 소자를 붙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좀 유의미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이 장치로 무려 600와트의 전력을 생산해냈어요. 600와트요? 네. 이 정도면 차량에 필요한 전기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꽤 큰 양이에요. 와, 상당하네요. 결과적으로 연비가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죠. 추가 동력 없이 그냥 버려지는 열만으로요. 연비 5% 개선은 분명 의미 있는 수치이긴 한데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려면 추가 비용이나 무게도 생각해야 할 텐데 과연 이게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일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현재 이 기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즉 효율의 문제입니다. 열전 소자의 성능은 ZT, 우리말로는 성능 지수라는 값으로 평가하는데요.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 ZT 값이 보통 1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값을 높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전기는 잘 통하게, 열은 안 통하게라니. 그거 거의 모순 아닌가요? 보통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은 뜨거운 것도 금방 전달하잖아요. 프라이팬 손잡이처럼요. 이건 거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학적인 딜레마예요. 고효율 열전 소자를 만들려면 전기는 아주 잘 통하게 해서 전기 전도도 높이고 동시에 열은 잘 통하지 않게 해서 열 전도도 낮추고 양단의 온도 차이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보통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질이 열도 잘 전달합니다. 비데만 프란츠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이 바로 이 관계를 설명하죠.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게 핵심 과제인 겁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려니 열도 같이 새어나가고 열을 막으려니 전기도 못 흐르는 상황이군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래서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개념을 고안했어요. 바로 포논 글라스 전자결정이라는 겁니다. 포논, 글라스 전자결정이요? 이름이 엄청 어려운데요. 하하, 그렇죠. PGEC라고도 하는데 제가 쉬운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네, 그게 좋겠네요. 전기는 작은 새라고 생각하고요. 열은 거대한 트럭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새와 트럭. 오케이. 우리는 지금 숲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이 숲이 새는 쉽게 휙휙 통과하지만 트럭은 절대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특별한 숲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새가 지나갈 길이면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나노 기술의 힘입니다. 물질의 구조를 원자 단위에서 설계하는 건데요. 전자라는 새가 보기에는 나무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어서 길 찾기 쉬운 완벽한 결정 구조처럼 만들고요. 반면에 열을 전달하는 격자의 진동, 그러니까 포논이라는 트럭이 보기에는 나무들이 막 불규칙하게 심어져 있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유리처럼 무질서한 구조로 만드는 거죠. 와, 잠시만요. 그 말씀은 물질 하나의 질서랑 무질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 구현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새로운 물질을 우연히 찾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연이 없던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효율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상상 속의 기술들이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그 미래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웨어러블. 우리의 체온을 이용해서 스마트워치나 헬스케어 기기를 충전하는 기술이죠. 피부에 닿는 면하고 바깥 공기에 노출된 면에 그 미세한 온도 차이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종이처럼 1만 번을 구부려도 문제없는 아주 유연한 열전 소자가 개발되면서 배터리 없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와, 제 몸에서 나오는 열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날이 진짜 올 수도 있겠군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사물 인터넷, 즉 IoT 시대의 거대한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수십억, 수백억 개의 센서가 깔릴 텐데 이 센서들에 일일이 배터리를 갈아주거나 전선을 연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당장 사무실에 있는 수십 개의 센서만 해도 배터리 교체가 일인데 도시 전체에 깔린 센서는 어떻게 관리할지 막막하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열전 소자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변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만으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 발전 센서를 가능하게 하니까요.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에요. 배터리나 전선이라는 기존의 제약을 없애서 IoT 시대를 앞당기는 말 그대로 핵심 촉진 기술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펠티어 효과로 돌아가서 냉매 없는 에어컨이나 대형 냉장고 같은 꿈의 가전제품도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그게 이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GT 값이 1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요. 대형 제품에서는 기존의 압축식 기술보다 효율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SIST 같은 곳에서 이미 냉매 없는 와인 냉장고나 에어컨 제작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소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GT 값이 2나 3 수준으로만 올라가 준다면 소음도 없고 환경 오염도 없는 에어컨이 우리 거실에 놓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김치톡의 신선함부터 자동차 연비 개선, 나아가 IoT 시대의 기반 기술에 이르기까지 열전 소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삶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정말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신이네요. 결국 열전 기술의 미래는 이 물리학적 딜레마를 극복할 첨단 소재 과학의 발전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우리 주변을 빼곡히 채울 텐데 그 막대한 전력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어쩌면 그 답은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우리 몸과 주변 환경에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 미세한 온도 차이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미래를 움직이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